동양일보 TV 사람풍경입니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도사진이나 현장 사진 등에서 보듯 카메라는 렌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충북 최초의 사진 기자로 평생을 카메라와 함께 살아온 김운기 원로 사진작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전시 큰 거 2개나 하셨죠? 어떤 전시였는지요? 저는 제가 계획이 있던 건 아니고 청주시립미술관에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학예사들이 와가지고 제 자료를 전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봄날의 추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봄날에 제목을 해서 나들이 어머님들 이야기, 네.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대청미술관에서는 이제 대청 때 수물 전에 기록사진 그거를 또 거기 학예사가 와서 또 해서 따로 해서 2군데서 전시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동시에 2군데 사셨죠. 대청미술관에서는 그 수물에 관련된 사진, 주로 기록사진, 그리고 시립미술관에서는 예술성이 강한 어떤 그 봄날에 대한 추억. 그래서 이제 그 전시의 그 의미는 이게 70일을 했어요. 70일 동안. 70일. 네. 그런데 일요일만 빼고 계속 월요일만 빼고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진 전시를 해오면서 가장 보람이 있다고 그럴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그런 거라 굉장히 좋았죠. 지금 이제 80대 중반 되셨죠. 사진 인생이 지금 한 60년, 70년 일찍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셨죠? 사진을 어떻게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가 참 궁금해요. 사진을 17살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7살? 예, 그러면 60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또 굴곡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진이라는 인생은 저한테 주어진 하나 운명같이 이렇게 엮여져요. 네. 어떻게 좀 시작하셨어요? 그 운명 같은 사진과의 만남은? 이제 제가 사진을 처음 본 거는 38살을 넘어서 11살 때 순천 수용소에 있을 때 DDT를 막 뿌리고 그랬어요. DDT. 빈대 이 이런 거 죽이느라고. 네. 근데 미군하고 사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걸 처음 봤어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거라고. 그 사진이라는 건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사실 사진 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11살 때 처음 카메라를 보신 거죠. 그렇게 하셨고, 직접 내가 사진을 하시게 된 게 17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제 사진을 하게 동기는 제가 이제 신문사에 취직을 했어요. 신문사에서 이제 해판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점점 제가 이제 성적이 좋다 그래서 문선공, 탈자 보면 문선공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보수가 도저히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보수가 아니야. 어른들 80kg 쌀 주고 우리는 20kg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이 직업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사진관에 놀러 가서 사진을 보니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진관에 가서 청소를 해줬더니 주인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아스팔트가 다 된 게 아니라 골목은 전부 비포장이니까. 그렇죠. 시내 성안길이 다 흙길이었죠. 일본식 건물이라 네. 전부 이 통나무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시로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닦는데 기사들이 계속 손짓을 해요. 오라고. 오지 말라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갔어요. 매일. 신문사 끝나고 가서 청소해주고 그러다가 2월 달이 됐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 시즌이죠. 그때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진을 명함판 사진을 한 100장, 200장씩 빼가지고 서로 나눠 갖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별하면 못 만나니까. 그런 하다 보니까 그냥 그 기사들 두면 발음 세워서 일을 하고
슈퍼라이저에서 이제 주인이 나를 좋아하더라고. 가서 물 떠다가 그때는 네. 수돗물 좀 써서 펌펌물로 떠다가 씻었어요. 뭐 그 사진을 씻어서 이렇게 말리고 또 이게 전부 하는 걸 내가 해줬더니 저녁도 사주고 그래서 사진을 이제 배웠는데 문제는 암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암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칠판에다가 그 스케줄이 쭉 써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모임에 가면 담배 사다가 기사들한테 좀 매다 누르고 암시를 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실 들어가는 거 배우시고 심부름하다가 배우시고 네. 그렇게 조금씩 네. 배우고선 카메라 하나 샀어요. 아, 사가지고 거기서 약을 담아서 집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현상을 해갖고 사진을 배웠는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사진이 익숙해서 이제 할만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졸업 시즌이 끝나니까 사진관 주인이 나보고 사진관을 사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못 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장조카가 거기 기술자인데 둘이 동업을 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요. 이거 앞으로 괜찮으니까 어디 가서 6만 원만 가져오면 자기도 6만 원 내서 12만 원에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3월달 지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1 차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서울 가더니 서울에 어떤 친구가 서울로 오면 사진관을 자기 열어주겠다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 가서 1년 반 동안 하는 동안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 사진관 이름은 뭐였어요? 장미 사진관. 장미 사진관을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둘이 차렸다가 배경을 이제 이렇게 두고 뒤에다가 네. 거기서 자취 생활을 했어요. 자취하시면서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그 사진 그 이론 공부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독학하고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의 영장을 받아서 군인을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훈련소에 가서 그 글씨 테스트 하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저를 IQ를 135를 줬어요. 그때 저는 IQ가 135인지 몰랐는데 훈련소 들어갔더니 그 선임 와서 그래요. 내가 선임 와서 그래 했지만 IQ 135는 오늘 처음 봤다 이가. 그러더니 네. 일본 대장을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훈련 내내 이제 일본 대장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이제 배출대로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에 통신학교는 한 150명 정도 가는데 800명이 밀렸어. 800명이. 그런데 뭐 통신학교 가는 거는 절대 절망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앞에 다 잘라가더라고. 이제 IQ가 낮은 사람도 다 잘라가고 내가 뒤에 남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 3주가 지났는데 150명 딱 뽑힌 통신학교. 그래서 통신학교로 갔죠. 갔는데 이제 통신학교 갔는데 그 운이 좋은 게 뭐냐면 그때까지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만 사진병으로 뽑은 거예요. 사진병으로? 네, 사진병으로. 대학교만 사진병은 뽑았는데 2년 동안에 20명씩 3클래스를 뽑는 거예요. 2년 동안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대졸만 뽑는데 선생님은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일선에 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도 잘 살지 나가도 뭐 지가 취직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진학과장이 참모총장한테 건의를 올린 거예요. 1,600달러를 들여서 사진병을 키우는데 이거 대학 나온 사람들 안 되겠으니까 중학교 졸업생 저 사회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 한 사람 그 사람들 뽑자. 첫 번째 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졸만 뽑다가 중졸로 뽑는데 첫 번째로 이제 되신 거죠. 그리고 장교가 네. 그러도록 할 때 대학교 졸업 안 한 놈은 사진학과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거기 조의를 나눠주는데 제일 희망, 제2 희망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대나가나 난 사진을 썼어. 일지망 사진. 그다음 이는 이제 무선 통신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그 학과장이 내가 제일 먼저 보더라고요. 보더니 사진 몇 년 했나? 예, 3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처방 천시스트를 해라. 그럼 약을 7가지를 타서 천시스트 현상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했으니까 쫙 불렀었더니 제일 먼저 안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 그 사진 희망하는 사람이 40명 됐는데 그 중에서 16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앉았는데 4명은 이제 그 뒷문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사진을 공부하는데 사진이 저는 하고 싶었던 공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첫날 딱 막히는 거예요. 칠판에다가 카메라 저기 부속을 쓰는데 전부 영어로 쓰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옆에 가서 저 교관 선생님 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이 앞에 이 친구하고 앉아서 공부하면 안 될 거 해라 그래. 내가 기술적인 가르쳐 줄 테니까 한 문쪽에 좀 나 좀 대신해 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나눠서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보름 지났나 학과장이 우리 그 사회에서 사진관을 실제 해본 사람이 2사람이요. 2사람한테 필름을 나눠주더라고. 그래 가서 그 통신학교는 시설이 좋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사진을 정말 둘이 상의해가서 제대로 뽑았어요. 제가 딱 갔더니 그 학과장이 저기 교관, 조교, 또 학생들 다 불러다 놓고 사진 쫙 빼놓더니 이게 흑백 사진이야, 이게. 이게 흑백 사진이다, 이거요. 그래서 칭찬하시더라고. 그런데 조교 둘이 암시리로 하더니 기합을 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만 우리는 망했다, 이거요.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조교는 뭘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이제 잘 넘기고 어떻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20명 중에서 4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과장이 저를 엄청 잘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 통신학교 정사진 과정에서 사진의 이론과 기초를 배우신 거네요. 근데 그때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근데 제가 우선 통신학교에 사진 거기 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운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겠다는 데서 이제 우선 돼서 내가 하여튼 있는 대로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첫째는 교관들한테 열심히 듣고, 또 학과장님이 저를 어떻게 유심히 잘 보셔서 그 책을 안 빌려주시는 건데 가서 빌려달더니 새 책을 한 권 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밤새워 그걸 프린트 노트 다 벗겨가지고 그걸 바탕이 돼서 지금 내가 사진 작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통신학교는 나에게 아주 큰 정말 이 스승이죠. 네, 사진에. 참 책을 노트에 베껴가지고 그렇게 독학 공부를 네. 하셨고. 다시 신문사 들어갔는데 편집국에서 암시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 필요한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일을 했어요. 이 활자 뽑는 일도 하고 문선도 사진 찍는 일도 하시고. 하고. 그 당시 신문사 이름은 그때는 저기 국민일보지. 국민일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충청일보의 예전 전신. 네. 그러다가 이제 군의 영장을 받아서 군인을 가게 되죠. 책을 노트에 베껴가지고 그렇게 독학 공부를 네. 하셨고. 아, 근데 사진 기자로 이제 평생 사셨잖아요. 현장의 기록자로.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예술 사진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충북에서 최초의 사진 기자로 평생 기록자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소개해 주신다면. 72년도 단양수회가 나가지고 그때 본격적인 이제 사진 기자가 활동이 된 거죠. 72년 8월 19일 날 수회가 났는데 아주 엄청히 역사 일이 최고로 난 거예요. 그래서 단양 시내가 반 이상이 물에 묻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통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조초로 기자하고 박국평 기자하고 둘이 자원해서 파견이 됐어요, 거기. 그 다음에 그 이튿날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해서 항공사진으로 와가지고 그 필름으로 신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신문 2장을 제가 가지고 그 카메라백에다 라면 3개를 넣어가지고 이튿날 다시 헬리콥터 타고 가서 이제 단양 시내를 사진을 찍고 수용소 갔더니 막 야단을 치더라고. 당신 누구냐고. 나 충청일보 기자라고. 서울서 근방에 사고가 나면 대번 신문에 보도해가지고 우리 수재민을 도와주는데 우리 촌놈이라고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아니라고 우리
어제 우리 기자님들 두 분이 와서 신문을 만들어 가져왔다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더니 저를 끄라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 나는 조초로 하고 박부평 기자가 굶을까봐 그 간만 아프게 라면 3봉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거기다 내놓고 내 가족은 이게 밖에 없으니까 어떡하냐고 하더니 뭐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한 2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는데 뭐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그걸 또 찍고 이제 오는데 청풍이 또 심하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2대가 떴어요. 태종아 기사가 뜨고 이제 우리 또 근데 비행기가 작아서 3사람씩 타는 거야. 가운데 조종사가 있고 네. 양쪽에 한 사람씩 타고 네. 내가 탄 비행기는 중앙 텔레비전 기자가 하나 타고 저하고 타고 앞에는 또 저기 그 우리 풀 기자가 하나 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도청 사진 기사가 타고 그래서 갔는데 청풍이 와서 이렇게 도는데 헬리콥터 저기 그 착륙 장소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다 보니까 어떻게 고압선에 걸려서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타다다닥 하더니 그냥 그 잠자리 꽁지 잘라놓은 것 같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오 하는데 떨어졌어요. 큰일 날 뻔한 거네요. 예, 그게 네. 이제 쇠동강이 났는데. 네. 헬기가 세동강이 난 거라고. 예. 네. 그래 조종사가 빨리 나오라고 폭발한다고. 그래서 벨트를 풀고 나가니까 카메라가 렌즈가 부서져서 나가고 이렇게 그걸 주워갖고 나오니까 지금 사람의 죽는 그걸 죽느냐고 그러더라고. 이랬으니까 못 일어서겠어.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얼른 가서 자갈밭에 가서 이제 한참 문지르고 있는데 도지사가 한 2km를 그 등치가 땀을 흘고 왔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 때문에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 병원에도 갈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빨리 제천에다가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걸 신문을 내서 여러분을 내가 살릴 수 있으니까 제일 급하게 제가 먼저 가는 거니까 저부터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리아카가 저를 실어서 청풍나루로 갔어요. 갔는데 리어카를 타고. 예. 그러니까 헬기 사고로 떨어졌는데도 이 사진 때문에 바로 나오셔서 리어카 타고. 내가 못 걸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래 갔는데 이제 그때도 물이 많아서 배가 못 뜨더라고. 그러니까 로프를 맸어요. 네. 그 로프를 붙잡고 이렇게 끌어서 건너갔는데 나 때문에 이제 덤프 트럭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걸 타고 제천 들어갔는데 밤 11시. 아침도 못 먹었지, 점심도 못 먹었지. 또 떨어지게 몸은 아프지, 뭐 정신이 없죠. 그런데 빨리 필름을 가지고 가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얼른 설렁탕을 2그릇 먹고 차를 내달라고 해서 집에 오니까 새벽 4시인데 집에서는 아들 죽었다고 그렇죠. 막 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헬기 사고가 이제 전달이 됐나 보네요. 그런데 태종아 식사한테 얘기했거든. 비행기 사고 났는데 사람은 안 다쳤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비행기 사고 났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기 한 사진들이 네. 지금 여기 가지고 오신 이 화보지요. 하늘이요 왜 이런 비극을. 여기 우리 조초라가 찍은 네. 기사도 있죠. 여기는 여기. 동해일보 조초회장 네, 섞였으니까. 찍으신 것도 있고요. 정말 대단하고 그 타이어가 전신주에 걸렸어요. 참 이 사진도 이렇게 그 저기 밑에 동네가 있던 데를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 고압선이 있는데 거기 타이어가 걸렸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지금 그 수해로 그러니까 그게 단양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보면 고압선이 그 저기 저 전주가 한 35m 그렇죠. 이상의 네, 더 네. 놓였는데 거기에 그 타이어가 꼭대기에 걸렸으니까. 타이어가 걸렸으니까 적어도 한 50m 그렇죠. 물이 찼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그 바람에 지금 단양이 완전히 신시가지로 이주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단양 수해 말고는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전국체전에서 늘 꼴찌만 했잖아요. 근데 대전서 열리는 제2의 소년체전 73년도 거기서 우리 종합 1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조초로 기자하고 저하고 가서 그 취재를 했는데 그 기억이 참 새롭죠. 맨날 꼴찌마다 1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주로 차를 두루 들어오는데 카퍼를 하는데 뭐 전부 나와서 응원을 하고 그래서 그 소년체전은 하여튼 조초로 기자하고 저하고 해서 아마 우승하는데 좀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청댐이죠. 대청댐, 네. 대청댐은 이제 우리 충북에 바다가 없는 충북에 새로운 호수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에 이제 이바지하는 큰 행사였는데, 제가 거기 이제 양승철 기자하고 둘이 취재를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를 가서 우선 수몰지가 어디가 되나 하고 차를 타고 한번 본 해남서부터 쭉 훑어보니까 문이 지역이 초가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초가집이. 그때 찍으신 사진을 올해 대청미술관에서 그 중에 일부가 전시가 된 거죠. 네,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올해 한 게 아니라 네. 올해는 여기서 이제 대청댐 몇 주년에서 여기 같이 혼합으로 한 거, 쬐끄만 한 게 아니고 저기 대전에 물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거기 3층에다가 옛날 거라고 제 사진 좀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 아까운 거는 대청댐 미술관에 제 한켠에 제 사진이 거기 놓였으면 좋을 텐데 그때 그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빠졌어요. 이번에 이거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대청호 스물 사진이 어딘가에 상설로 전시가 되면 참 좋겠다. 그쪽 대청댐을 보러 오는 사람들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남겼다는 것이 하나 저한테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충북 도계가 888km나 되네요. 여기를 직접 종주하시면서 사진 찍으셨다고요? 이거는 청주대학교 남기찬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걸 구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25,000번지 지도를 사다가 펴놓고 전부 코스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거는 참 획기적인 거죠. 네. 산악대원 2명은 그냥 계속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코스가 닿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고품 옷까지 싹 바꿔주고 해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일주일 가고 그러면. 그러니까 종주단은 돌고 있고 보급 부대가 가서 옷 갈아주고 계속 돌아서. 남 교수님이 지리교육과 네. 한쪽 선생님이니까 지리과 전적인 학생들 동원해서 도계에서 4km 이내를 전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가지면 제가 양쪽 걸 다 합쳐가지고 신문에서 보도를 했죠. 네.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나가니까 강원도 충청남도 이런 데서 굉장히 그렇죠. 항의도 들어오고 의문도 들더라고.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북, 경상도. 도계 종주하면서 도계니까. 제일 억울한 거는 네. 우리가 도세가 약해가지고 당연히 도계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런 도랑이 하나 있으면 전부 경상북도로 붙였어. 네. 이게 그러니까 송리산에서도 문장대는 경상북도 가잖아요. 문장대도 따지면 우리 충북인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밀려서 그런 거 이것도. 네. 그러면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인트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진협회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보도 사진을 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빨리 보잖아. 모든 어떤 걸 남보다 빨리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배우는 사람한테 많이 도움을 줬죠. 우리 저 선생님 사진 찍잖아요. 그럼 지금 얼굴 찍느냐 밑에 찍느냐 그걸 빨리 봐줘. 저거 찍어봐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늘죠. 그렇게 해서 시도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진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찍을 것인가 대상을 빨리 파악하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네.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주위에서 부러움도 요즘에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 자랑 조금만 해주세요. 우리 집 가족은
전 9식구나 됐었는데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출가를 하고 지금 우리 두 내외만 살죠. 우리 큰딸은 이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저기 조세연구소장도 하고 소장연구원도 하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불러서 여가부 장관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은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장관이 됐어요. 큰따님이신 거죠? 네. 예. 그리고 둘째 딸은 카톨릭 의대에 나와가지고 간호학과 나와가지고 서울대 삼성병원에 이제 간호사로 있다가 지금은 인천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인천대학교 교수고. 네. 셋째는 그래도 잘 사는 집에 가서 애들만 셋 낳아서 그냥 키우고 넷째는 이제 우리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은 지금 이제 그 이영조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뭐 유물 발굴하는 거 네네. 그거 회사 차려서 그거 그냥 없고요. 네. 막내는 그 저기 미국 합정회사인데 직원이 한 400명 되는 데서 총괄 저기 운영 저기 이제 이사예요, 이사. 부장에서 승진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런 저기 조치를 맞춰서 네.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하고 이러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아이고 주위에서 이러니까 다 부러워하시죠. 요새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는 행복하죠. 행복하시죠. 자손들이 이렇게 다 되고 그렇죠. 손자가 10명인데 네. 걔들도 사고 없이 다 잘 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세상에 따지면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네. 없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이제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 중이에요. 회복 중이시고. 그래서 좀 네. 계속 이제 운동을 좀 하고 그러죠. 그 장시간 동안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세요? 계획이라는 건 저는 이제 사진제를 36년 했잖아요. 그 사진 옆에 또 40년 하고 그래서 자료가 하도 많아서 그 자료는 내 개인 거보다는 우리 사회에 국가에 네. 그렇게 꼭 필요한 자료가 많아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또 사진을 좀 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그것이 소망인데 지금 네. 전체로 따져 한 3분의 1은 정리가 됐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건강히 좀 한 2, 3년만 버텨주면 그걸 다 하고 하늘나라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개인의 자산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자산이죠.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장 고전적인 영상 매체인 카메라로 기록 문화를 갖고 온 원로 사진 기자이자 작가인 김은기 선생님을 모셔서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셔서 더 좋은 작품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